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가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구체성과 진지함이 점점 더 두드러집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캐나다가 우리의 소중한 5첫 번째 주가 되는 것이 유일하게 말이 되는 해법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모든 관세와 기타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캐나다 당국자들마저 이를 진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는 트럼프의 비즈니스맨적 사고방식이 정치적 리더십과 결합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최근 행동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비즈니스맨의 사고방식과 정치의 충돌.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리얼리티 TV 스타로 성공을 거둔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입니다. 그의 경력은 협상, 브랜드 관리, 이익 극대화라는 비즈니스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식에도 깊이 반영됩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첫 번째 주로 편입시키자는 제안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와의 무역 불균형을 자주 비판하며 캐나다가 미국 경제에 더 긴밀히 통합된다면 관세와 같은 장벽이 사라지고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기업 인수합병을 제안하는 것과 유사한 접근법입니다. 트럼프에게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조직이며 그는 최고 경영자처럼 이를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효율성이 최우선이지만 정치는 국민의 복지, 국제관계의 균형,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캐나다 편입 발언은 캐나다의 주권과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는 비즈니스맨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 즉 인간적 요소와 복잡한 국제 외교를 간과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반발하고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것은 트럼프가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2. 경제 우선주의와 관세 정책의 부메랑 효과.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 우선주의입니다. 그는 이기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보편 관세 도입, 대중국 고율 관세, 상호무역법 제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캐나다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관세를 무기로 활용해 협상을 주도하려 합니다. 캐나다가 5첫 번째 주가 되면 모든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은 캐나다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레버리지 개념을 정치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테슬라 주가 폭락, 비트코인 가치 하락 등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단기적인 세수 확보와 대미 투자를 유도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미국 내 물가를 상승시킨 부메랑 효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는 숫자와 이익에 집중했지만 경제의 상호 연결성과 복잡성을 간과합니다. 3. 협상과 쇼맨십의 정치적 활용. 트럼프의 또 다른 비즈니스적 특성은 협상 기술과 쇼맨십입니다. 그는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며 도발하거나 유럽연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과감한 발언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협상에서 상대방을 흔들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전술과 유사합니다. 또한 그는 대중의 이목을 끄는 쇼맨십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캐나다 편입 발언 역시 단순한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강한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퍼포먼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 인상시키며 협상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발언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방어적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경쟁자를 제압하면 그만이지만 정치에서는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의 쇼맨십은 대중의 환호를 얻을지는 몰라도 외교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4. 충성파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 비즈니스맨 출신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정부를 가족 기업처럼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는 2기 행정부에서 충성파와 측근을 주요 직책에 배치하며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인물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최고 경영자가 신뢰하는 임원을 핵심 포지션에 앉히는 방식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관료제나 전문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합니다. 이런 인사 스타일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전문성 부족과 편파성 논란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기술 혁신가로 유명하지만 정부 운영 경험이 없어 그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와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상원 원내대표 선출에서 트럼프 지지 후보가 탈락하고 다른 인물이 당선된 것은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말이 곧 법이 될 수 있지만 정치에서는 의회와 사법부라는 견제 장치가 존재합니다. 5.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포퓰리즘.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탁월했던 경험을 정치에 접목시킵니다. 그는 트위터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기존 언론을 우회합니다. 캐나다 편입 발언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는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과 유사합니다. 그는 복잡한 정책 설명 대신 간단하고 강렬한 메시지로 대중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포퓰리즘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경제적 불만을 가진 백인 노동자 계층, 소외된 지역 유권자들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희망을 심어줍니다. 2024년 대선에서 라티노와 흑인 남성 유권자 지지율이 증가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다양한 계층에 먹혀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단기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캐나다 편입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은 대중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실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트럼프의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빠른 의사결정, 경제적 실용주의,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관세와 협상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고 복잡한 관료제를 우회하며 자신의 비전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치적 맥락의 무시,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 부족, 국제관계의 손상이 두드러집니다. 캐나다 편입 발언은 그의 비즈니스적 접근이 정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대통령은 비즈니스적 실용성과 정치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되 국민의 정서와 국제적 협력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참모진과 협력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보다는 합의와 설득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트럼프처럼 충성파만 중용하거나 쇼맨십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합니다. 트럼프의 사례는 비즈니스맨이 정치 무대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이익 추구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